여러분, 문득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자 먼저 고령화를 겪은 선진국 일본의 연금 시스템은 과연 그들의 노후를 황금비드로 물들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결코 따라가선 안 될 미래의 어두운 경고를 담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먼 나라 일본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 한국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겪었던 인구 구조의 변화와 경제적 도전들은 놀랍도록 우리 사회의 모습과 닮아 있기 때문이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일본의 경험을 외면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폐허 속에서 기적처럼 일어서며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잿더미 위에서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우뚝 섰던 그 시절, 일본 사회는 활기찬 에너지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가득했죠.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고, 국가는 그 노고에 보답하듯 노후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든든한 약속을 내걸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일본의 연금 시스템은 견고한 청사진과 함께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 속에서 그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국가의 책임 아래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년을 꿈꿀 수 있으리라 믿었던 때였습니다. 마치 하늘을 찌르듯 솟아오르는 고층 빌딩과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공장들이 일본의 번영을 상징하듯 연금 시스템 역시 국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굳건한 기둥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 환상적인 성장 가도에도 서서히 어둠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번영의 표면 아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부터 미세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던 거죠. 바로 저출산 고령화라는 거대한 인구 구조 변화와 끝없이 이어질 것 같았던 경제 성장의 한계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젊은 세대는 점차 줄어들고 고령 인구는 가파르게 늘어나는 통계 그래프는 마치 미래의 경고등처럼 깜빡이고 있었지만 당장의 풍요 속에서는 그 심각성이 크게 와닿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1990년대 초 일본 경제를 지탱하던 거품이 꺼지면서 이 미묘한 불안감은 더욱 짙은 그림자로 변했습니다.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의 서막이 오르면서 활기 넘치던 거리는 점차 침체된 분위기에 잠기기 시작했고 한때는 영원할 것 같았던 경제적 번영의 신화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연금 시스템의 튼튼한 토대 아래로 보이지 않는 집안 침하가 시작된 것과 같다고 할까요? 초기에는 이상적으로 보였던 연금 제도가 급변하는 사회 구조와 경제 환경 속에서 과연 그 빛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미묘한 불안감이 드리워지기 시작한 시점이었죠. 이처럼 일본의 연금 신화는 희망과 안도감으로 시작되었지만 머지않아 다가올 위기의 전조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 미묘한 불안감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곧이어 일본 사회를 강타한 질어버린 30년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연금 시스템은 그야말로 치명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죠. 한때는 세계 경제를 호령했던 일본의 활력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져들면서 국가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은 생산을 줄이고 일자리는 줄어들었으며 젊은 세대의 소득은 정체되었죠. 이는 고스란히 연금 시스템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연금은 기본적으로 현재 일하는 세대가 낸 돈으로 은퇴한 세대에게 지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젊은 세대의 수가 줄어들고 그들의 소득 또한 감소하니 연금 기금으로 유입되는 자금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다. 반대로 고령화는 가속화되어 연금을 받아야 할 어르신들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니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형국이 되어버린 것이죠. 연금 재정은 마치 메마른 강바닥처럼 빠르게 고갈되기 시작했고 그 깊이는 예상보다 훨씬 더 깊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 일본 정부는 연금 시스템을 살리기 위해 고통스러운 개혁의 칼날을 꺼내 들 수밖에 없었죠. 가장 먼저 시도된 것은 바로 수급의 감소였습니다. 수십 년간 성실히 연금을 납부하며 안정적인 노후를 꿈꿨던 이들에게 매년 날아드는 연금 통지서에는 기대했던 금액 대신 또다시 줄어든 숫자가 찍혀 있었고 이는 노년층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어르신들의 한숨 소리가 거리에 가득했죠. 뿐만 아니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
즉 수급 개시 연령마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정년 퇴직 후에도 연금을 받기까지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어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만 했고 젊은 시절의 노동과는 다른 고단한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일본 국회에서는 연금 개혁안을 두고 밤낮으로 격렬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여론은 찬반으로 갈렸고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은 갈등이 증폭되었죠. 하지만 재정 악화라는 현실 앞에서 정부는 계속해서 수급액을 줄이고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개혁 시도는 결국 연금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말았습니다. 국가가 노후를 책임진다는 오랜 약속이 점점 더 얇아지는 밧줄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냈던 대가로 안정적인 노후를 기대했던 수많은 이들은 배신감과 함께 깊은 불안감에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길어버린 30년의 여파로 경제 성장이 멈추면서 젊은 세대 또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자신들이 낸 연금 보험료가 과연 자신들의 노후에 온전히 돌아올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감이 커진 거죠. 연금 개혁은 단순히 숫자를 바꾸는 것을 넘어 세대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사회 전체의 활력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한때는 굳건해 보였던 연금 시스템이 경제 위기와 인구 구조 변화 앞에서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 일본은 뼈아픈 교훈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 시스템의 균열은 더 이상 통계나 정책 논의에만 머물지 않게 됩니다. 바로 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한 것이죠. 네, 이제 연금 시스템의 균열은 더 이상 먼 나라 통계 속 이야기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어두운 그림자는 바로 평범한 이웃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직접적으로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한때 국가가 노후를 책임진다는 굳건한 믿음은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일본 사회는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생활을 꾸려나갈 수 없는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게 된 겁니다. 은퇴 후 비로소 찾아올 줄 알았던 여유로운 노년은 오히려 생존을 위한 또 다른 고된 싸움의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십 년간 성실하게 연금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막상 손에 쥐게 되는 연금 수령액은 기대했던 바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생활비는 줄지 않는데 연금만으로는 최소한의 품위 있는 삶조차 유지하기 어려워진 것이죠. 결국 많은 어르신들이 고정 수입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거리로 나서는 안타까운 풍경은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부터 주유소 주차 안내, 심지어는 젊은이들도 기피하는 고된 육체 노동까지 허리 굽혀 일하는 노년층의 모습은 일본 사회의 깊은 그림자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였죠. 이러한 현실은 하류 노인이라는 가슴 아픈 신조어를 탄생시켰습니다. 연금 부족으로 인해 최저 생활조차 유지하기 힘들어 사회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몰리는 노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한때는 경제대국을 일궈낸 주역이었던 그들이 노년에는 빈곤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는 단순히 개인의 불운을 넘어 국가 시스템의 실패가 낳은 비극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냈던 대가로 안정적인 노후를 기대했던 수많은 이들이 결국 자신의 노력을 배신당한 기분을 느끼게 된 겁니다. 일본의 노인 빈곤율은 충격적인 수치로 치솟았고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노인 빈곤율은 무려 20%를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5명 중 1명 이상의 노인이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종이 위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도시락 하나로 쓸쓸히 끼니를 때우는 어르신들의 모습, 병원비 걱정에 아픈 몸을 이끌고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 심지어는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봐 연락조차 꺼리는 외로운 노인들의 이야기들이 이 수치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연금 시스템의 균열은 또 다른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노후 파산의 그림자입니다. 연금과 저축만으로는 부족해 빚을 지게 되고 결국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에 이르는 노년층이 급증하게 된 것이죠. 한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이들이 노년에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는 비극은
더 이상 뉴스 속 특별한 이야기가 아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본의 노인 복지관이나 상담소에는 생계 문제로 도움을 요청하는 어르신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희망마저 놓치고 싶지 않은 절박한 심정으로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초고령 사회의 특징적인 풍경은 이제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일본 전역에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실버 카트를 끌고 힘겹게 장을 보는 어르신들을 쉽게 마주치게 되고요. 병원 대기실은 늘 노년층으로 북적입니다. 젊은 세대가 도시로 떠나면서 지방도시에는 빈집이 늘어나고 마을 공동체는 활력을 잃어가는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한때는 풍요로움의 상징이었던 일본의 노후가 이제는 빈곤과 고독, 그리고 절망이라는 어두운 색으로 물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연금 시스템의 한계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사회적 문제로 번져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아무리 열심히 저축하고 미래를 준비했더라도 국가가 약속했던 노후 보장이 흔들리면서 개인의 삶 전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연금 시스템의 위기가 단순히 재정적 문제를 넘어 한 사회의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거대한 부담이자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할 수 있는 전방위적 위기임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일본이 걸었던 것과 똑같은 길을 걷게 될지도 모른다는 강력하고 현실적인 경고를 우리는 절대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일본이 겪는 연금 시스템의 위기는 비단 이웃나라의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고 마치 거울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 그리고 연금 시스템을 들여다보면 일본이 걸어왔던 길과 놀랍도록 닮아있는 지점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는 점점 줄어들고 유모차를 끌고 거리를 걷는 젊은 부부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반면 경로당이나 병원의 대기실은 늘 어르신들로 북적이는 풍경은 이제 우리에게도 익숙한 일상이 되어버렸죠. 여기에 낮은 출산율이 더해지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줄어드는 속도는 연금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일 겁니다. 일본이 길어버린 30년이라는 장기 불황을 겪으며 연금 재정이 악화된 것처럼 우리 역시 언제든 예측 불가능한 경제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국내 경제 상황은 우리 연금 시스템의 취약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죠.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끊이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정 고갈 시점을 경고하고 미래 세대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사례는 단순히 절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실패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죠. 우선 연금 시스템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거대한 사회 안전망이지만 동시에 개인의 노력 없이는 온전히 지탱되기 어렵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개혁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보험료를 올리거나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단편적인 방안을 넘어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원을 다변화하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 마련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도 중요하겠죠. 개개인 역시 국가가 노후를 전부 책임져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 스스로 노후를 설계하고 준비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꾸준한 저축과 현명한 자산 관리는 물론 은퇴 후에도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평생 학습과 자기개발에 투자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건강관리의 중요성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니까요. 일본의 경험은 연금 시스템의 위기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회의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거대한 부담이자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할 수 있는 전방위적 위기임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경고를 외면한다면 우리 역시 일본이 걸었던 것과 똑같은 길을 걷게 될지도 모른다는 강력하고 현실적인 메시지를 우리는 절대 간과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일본의 사례는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 사회에 주어진 시급하고 중요한 숙제입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스템적 문제임을 인지하고 국가적 차원의 지혜로운 대응과 함께 우리 각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철저한 준비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노후의 현실은 비단 연금 문제만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위기, 초고령 사회의 그림자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